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지금 고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의 취업 과정,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아마 유사할 것이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초보이거나 또는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 노가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실제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 노가다 입문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한 서너 군데 경험을 해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리를 구하고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의 막막함,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털어보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노가다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과정이 제일 처음이겠죠.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이런저런 직장 알아보다가 도저히 취업할 데가 없다든지 또는 페이가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은 빚을 져가지고 신불자가 됐다든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이제 다른 일 도저히 할 수 없다. 자본도 없고 자기 맨몸,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노가다가 가장 손쉽지 않을까. 물론 일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 이제 일을 구하는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노가다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먹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제 이 노가다의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자기가 평소에 직장 생활이라든지 다른 일을 했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자본 투자 없이 자기 맨몸으로 하는 일 중에는 그래도 그냥 조금 땀 흘려서 벌 수 있는 금액치가 좀 높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8시간 일하고 높게 받는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10시간, 12시간 막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용 자체가 이제 그만큼 따라 올라온다는 거죠. 실제 이제 제가 만일에 8시간, 10시간, 보통 이제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 이게 노가다 같은 경우는 7시에서 시작해서 5시에 마치는 게 보통인데, 그러면 이제 시간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10시간을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포괄 임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다 포함해서 나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죠. 그냥 점심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 이제 임금에서는 삭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일단 10시간을 일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 일공수로,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을 받는다. 실제 10만 원에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25일을 일한다라고 하면 25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거기에 4대 보험이라든지 조금의 이제 3.3%를 뗀다든지 해가 세금을 떼게 되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든지 조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이제 단순히 알바만 해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이제 어느 정도 맞춰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가정이 있고 이렇게 좀 더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그 10시간에서 플러스 2시간 또는 4시간 또는 이제 주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1공수에서 플러스 만약 0.5만 더 한다. 근데 2시간을 기준으로 해가 이게 근데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어떤 데는 시급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4시간을 일해야 0.5를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2시간을 추가로 일했을 때 0.5를 더 받는다. 그러니까 반공수를 더 받는다라고 하면
1.5가 되면은 하루에 15만 원을 벌 수 있다. 거기에서 4시간 일하면 1.0 추가로 받으니까 20만 원을 더 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은 20수를 풀로 떼었다. 25일을. 그러면은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몸이 피곤하고 일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외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투잡으로 해가지고 2시간 만에 5만 원을 벌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대리운전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핸들러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 실제 뭐 편의점 알바라든지 해봐야 이제 뭐 1시간에 10,000원인데 그 2시간씩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곳도 잘 없고, 이게 자기가 어떤 현장 일을 하면서 투잡을 뛰려면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식사 시간 중간에 뭐 이제 일 끝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현장에서 추가로 일하는 것 같으면은 뭐 식사라든지 뭐 이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 컨버러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은 뭐 식사 시간을 따로 별도로 준다든지 아니면 마치고 아니면 없이 그냥 가니까 어차피 회사에서 일하는 걸로 이게 포함이 되니까, 물론 이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가 5시에 맞춰서 1시간 쉬고 6시에서 8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으면은, 물론 1시간의 그 식사 시간이 이게 임금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은 이제 이동 시간이라든지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투자해서 5만 원.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뭐 크게 이동한다고 차비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안에서 놀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뭐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식사도 실제 그 하게 연장을 하가 식사 시간을 준다라고 하면 식사도 대부분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일자리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인, 내가 아는 사람, 좀 친하신 분, 뭐 가족, 뭐 친척, 이런 분들이 이런 일에 종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그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그 팀의 분위기라든지 일의 강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것들은 직접 자기가 통화를 하거나 해가지고 일반 그 뭐 구인 광고에 나오는 분들과 통화를 해가지고는 뭐 100% 진실을 알 수가 없다. 100% 물어볼 수도 없죠. 뭐 처음 전화해가지고 근무 시간은 어떻고 휴게 시간은 어떻고 뭐 그 일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뭐 꼬치꼬치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아침 출퇴근 시간하고 점심 시간 어떻게 됩니까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만은 뭐 중간에 언제 쉬느냐, 뭐 짬은 나느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친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정보를 캘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그 현장의 그 팀의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나 우리 팀 분위기 엄청 좋아. 일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만약 사람을 구한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다. 근데 이제 뭐 실제 이제 이런 인맥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겠죠. 그런 분들은 1차로 이런 지인을 들어가서 만들어서 차후에 이직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인맥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중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이 지인이 없다라고 하면 일자리를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일자리를 뭐
노가다, 뭐 일용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셔도 되고 하는데, 이제 일자리를 검색하기 전에 나는 어떤 직종, 어떤 일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집하고 가까운 곳에 일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돈을 많이 주는데 일을 하겠다라는 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조합해가지고 조금 자기하고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직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구직 활동을 한 지 한 이틀 정도 만에 이게 진행이 확 되었어요. 물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제 공수가 잘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마음을 확 먹고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한 이틀 만에 이게 모든 게 결정되고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이제 일자리를 검색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직종이 아닌 조금 다른 직종, 이제 전기 쪽으로 일을 잡고 이제 전화를 돌렸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일단 전기 쪽으로 직종을 잡고 위치는 고덕으로 잡았죠. 왜냐하면 이제 고덕이 현재는 이제 2기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조금 바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공사 전반적으로는 실제 이제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2기가 끝나면 이제 3기가 뭐 9월, 10월 달에 뭐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터파기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저는 저 같은 경우 전기, 고덕 이렇게 딱 포인트를 잡고 이제 일자리를 검색을 했죠. 이제 첫 번째로 뭐 네이버 밴드, 그냥 밴드 들어가셔가지고 조회를 하는 거예요. 노가다, 일용직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전기, 고덕 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치면은 이제 그 리스트가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밴드 자체 이제 일자리 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 회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밴드의 가입 인원이 많은 곳을 몇 군데 추려가지고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곳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많은 곳을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가입 인원이 많은 몇 군데만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하고 맞는 뭐 예를 들어 전기를 하고 싶다, 나는 뭐 안전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런 거를 쳐가지고 이제 인원이 많은 부분들을 가입을 몇 군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보다는 이제 최소한 한 두세 군데는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리스트를 쫙 뽑아보는 거예요. 검색을 눌러보면은 전기 딱 쳐보면 뭐 거기 전기로 쳤을 때 고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구직 구인을 할 때도 뭐 전기 조공, 전기 기능공, 뭐 전공, 뭐 고덕, 뭐 아산 당정, 뭐 서울,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써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트를 쫙 몇 군데 뽑아요. 그러니까 뽑을 때도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에 맞는 것, 요 단가 이게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이제 금방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계속 보다 보면 기본적인 단가가 눈에 딱 들어와요. 이 일은 단가가 뭐 12만 원이구나. 이 일은 단가가 한 15만 원 정도 주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평균 단가 이하보다는 평균 단가 이상으로 되는 것들을 몇 군데 추리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고독 현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가들이 다 비슷해요. 어차피 이제 뽑는 부분들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몇 군데 추려가지고 괜찮다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군데, 많으면 서너 군데, 뭐 그냥 보통 한 두세 군데 정도만 전화를 하면은 어차피 구인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뽑거든요.
근데 이 구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일반 회사처럼 와가 면접 보고 뭐 이력서 보고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전화 통화해가지고 뭐 그렇게 조건 맞다 하면은 서류 쓰고 교육받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숙식 노가다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지역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공사 현장을 쳐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 숙식되는 그 팀에 들어가시면 되고, 나는 집에서 출퇴근하고 싶다 하면 이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을 찾아서 나서면 되겠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실 때는 뭐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 이수증, 그게 꼭 필요하고요.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리고 뭐 이제 뭐 자기 신발 사이즈라든지 뭐 혈액형 뭐 이런 거 기타 간단한 뭐 연락처라든지 뭐 이런 거 또는 필요 서류 같은 거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해가지고 이제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제 그 일당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조율을 하시고 뭐 그냥 몇 월 며칠 날 서류수로 와라. 그러니까 서류와 교육을 같이 받는 곳이 많은데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따로 교육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잘 파악하시고 이제 가서 입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노가다 아는 사람도 없고 다 모른다, 나 일도 잘 모르고 뭐 이렇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의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나는 뭐 내 생각에는 한 이 정도 받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 평균에서 높게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경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지. 자기 받던 거 뭐 난 돈을 밖에서 많이 받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추면, 많이 낮추면 엄청나게 또 많은 일자리가 보일 거고, 조금 높이면 일자리가 확 줄어든다.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잘 돌아가는 현장만 잘 돌아가지 실제 일자리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도 눈높이를 낮추게 되면 일자리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들어가서 경력을 좀 쌓고 인맥을 쌓아가지고 다음번에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나는 또 많이 받고 싶다, 뭐 이것저것 그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이제 일을 그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구인 광고 왔는데 되게 좋아. 근데 좋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싶다 하다 보면은 그런 광고 나온 업체들은 금방 사람이 충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 제가 생각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이래 해가 한 시간 이따 전화했는데 벌써 끝났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재라.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를 좀 낮추면 들어갈 수가 있고, 차후에를 다음번을 기약하는 게 좋다. 자기가 이제 뭐 일을 잘하고 조금 뭐 일머리가 있고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게 말처럼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100%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 복이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해도 실제 이게 돈이 잘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일을 좀 뭐 어수룩하게 해도 뭐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팀 뭐 이렇게 잘 굴러갔을 때 사람들하고 뭐 별 탈 없고 뭐 일은 좀 못해도 뭐 그냥 된다 했을 때 뭐 어떤 환경에 좀 뭐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돈을 또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일단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해가 날짜가 잡히면 입사를 하시면 되겠죠. 뭐 일단 출퇴근은 제외하고 숙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간단한 짐들 작업복하고 뭐 세면도구들 그런 간단한 것들 챙겨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챙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가 안 맞다라고 하면 또 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자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차가 없이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짐 하나 넣으면은 이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최소한 간단하게 하고
아 괜찮다 뭐 하면 이제 거기서 사든지 아니면 집에서 다시 가가지고 가져오시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지고 아 이거 아니네 하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제 아 뭐 이것저것 또 나중에 또 챙기러 가야지 이러면 또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중에 챙기는 게 낫지 먼저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감안하시면 되고 이제 입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경험을 쌓으시면 되겠죠. 이제 뭐 이런 일이 나한테 적합한가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정도 일을 해가 돈을 이 정도 벌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경험도 해보고 일 경험도 해보고 이제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맞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시면 됩니다. 예, 이 노가다 그럴 거 없습니다. 취업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장 잘 돌아가는 현장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뽑습니다. 예, 이 저희 고독 현장에도 제가 교육할 때 들었던 이야기는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 교육 뭐 하고 입사하는 게 아니지만은 보통 한 번 입사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한 500명 정도가 새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뭐 매일 500명씩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500명 들어오면은 뭐 거의 비슷하게 또 나가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빠져나가니까 막 들어왔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른 데 구하면 됩니다. 뭐 이거 어렵고 일자리가 잘 없어도 자신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은 충분히 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들어가고 나서 경력을 쌓고 해서 단가를 높이면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뭐 한 번 들어가가 평생 직장, 뭐 평생 일이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한 번 들어와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도 물론 이제 쉽기는 쉬운데 자기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손해고 자기도 손해죠. 왜냐하면 이게 교육과 뭐 그러니까 서류와 교육을 따로 쓰게 되면은 교육할 때는 공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서류 쓸 때는 공소가 없어요. 공소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채로 날리는 거죠. 거기다 또 거리상으로 먼 곳 같으면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또 이동할 때 뭐 하루를 잡아먹는다든지 뭐 교육이 또 뭐 교육이라든지 서류 쓰는 게 연기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며칠씩을 까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까먹고 저기서 까먹고 이렇게 되면은 월로 치면은 그 손해보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말아라. 엔간하면은 딱 들어갔을 때 이거 좀 괜찮다. 예를 들어 10가지 중에 뭐 한 8가지 마음에 든다. 한 2가지가 조금 걸리네.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그 현장에서 계속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거를 100% 만족하는 그 현장 자체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지고 보면 그 현장이 괜찮았다. 이게 좀 좋았다. 이런 생각들이 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엔간하면 붙어 있고 뭐 엔간하지 못한 거를 붙어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엔간하면 붙어 있고 막 안 되면 나 뭐 그냥 일단은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이거 뭐 안 되는데 왜 잡깁니까?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게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말로는 저도 현장에서 뭐 하이바 던져버리고 뭐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하이바 던지고 나간 사람은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 이제 뭐 하이바를 던진 건지 그냥 주고 온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일 자체는 처음 초보 눈높이를 낮춰서 간 데에서 초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이 부대끼면 못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조금 배워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시고 몸 다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 땀 흘려서 일했을 때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 그런 현장.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무튼 힘냅시다. 파이팅! 파이팅!